안녕하세요. 주윤박입니다. 오늘은 주요 이슈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영상 제목은 보이시는 것처럼 배터리가 뭐길래입니다. 네, 아주 오래전 드라마 중에 사랑이 뭐길래가 있었는데요. 그걸 좀 빗대어서 한번 지어봤습니다. 네, 폭스바겐 파워데이 이후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의 주가 분석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해당 영상은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배터리 산업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배터리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2020년 전기차 및 배터리 판매 추이. 그 다음부터 이제 오늘의 주요 내용들인데요.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내재화를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폭스바겐 파워데이 내용에 대한 요약과 핵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국내 대표 배터리 제작 3사에 대한 현재 상황과 종목 차트, 그리고 지수까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보고 난 다음에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내재화에 대한 준박의 관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런 뒤 결론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준박의 주식 노트는 준박의 잘못된 매매 습관을 바로잡고 공부하는 내용을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추천 종목이나 대단하고 화려한 내용이 담긴 영상은 없습니다. 단지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과 함께 안전한 매매 습관을 만들고 싶은 공간입니다. 빠르게 시청하고자 하시면 화면 우측 하단 톱니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재생 속도를 조절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유익한 내용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째로 배터리 산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세계적인 대세 탄소 중립이란 단어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각 나라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조절하기 위해 탄소 중립 운동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서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이미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은 내연기관 차량의 생산을 점진적으로 중단을 하면서 전기차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소차도 있지만은 1차적으로 전기차가 보급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린 뉴딜 정책을 기반으로 친환경 산업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 규모는 2017년 약 36조 원 규모에서 2019년 약 46조 원 규모로 성장을 하였고, 평균 14.9% 성장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2024년에는 약 90조 원 규모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 배터리입니다. 이제 자동차 메이커는 친환경, 고연비와 소형화라는 3대 요소에 얼마나 근접시키느냐가 생존과 도태의 갈림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성능 배터리의 개발은 앞으로의 친환경 자동차 선점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배터리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전기차 배터리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파우치형이 있고요. 각형이 있고 원통형이 있습니다. 파우치형의 장점은요. 높은 에너지 밀도, 다양한 형상으로 제조가 가능하고 열 관리에 용이가 합니다. 단점이 있다면 생산성이 낮고요. 모듈과 팩 구성 시 개발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만큼 고난이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제조사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있습니다. 파우치형 전지를 적용하는 자동차 브랜드는 현대, 기아차, GM, 닛산, 르노, 포드, 볼보 등이 있습니다. 네, 각형 전지는 이렇게 사각형 박스 형태로 생긴 겁니다. 장점으로는 기계적 안정성이 뛰어나 배터리팩 구성이 용이하고 젤리롤 형태의 전극으로 생산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만들기 쉽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고 배터리가 부푸는 문제가 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제조사는 삼성 SDI, 도시바, CATL이 있습니다. 적용 자동차 브랜드는 BMW, 아우디, 포르쉐, 페라리 등이 있고요. 원통형 전지의 장점은 기계적 안정성이 뛰어나 배터리 팩 구성이 용이하고 생산 가격이 낮습니다. 젤리롤 형태의 전극으로 생산성도 높고요. 단점으로는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고 팩 구성을 위해 많은 셀을 연결해야 됩니다. 네, 배터리 제조사로는 LG화학과 삼성 SDI, 파나소닉 등이 있습니다.
네, 적용 브랜드는 테슬라가 원통형 전지를 전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다음은 2020년 전기차 및 배터리 판매 추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기차 판매 10대 그룹이고요. 1위는 단연 테슬라고 2020년대 43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다음 2위가 폭스바겐 그룹이고요. 폭스바겐이 38만 대로 테슬라를 바짝 쫓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GM이고 그 다음에 이제 4위로는 현대기아차가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19만 대예요. 그러니까 테슬라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 아직 안 되죠. 네. 이렇게 순위는 여러분들 이제 참고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일단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당연히 이 폭스바겐 그룹이 되겠습니다. 증감률이 전년도 대비 2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네, 2배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2019년도 대비해서 판매량이 2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2배가 늘어났습니다. 네, 이 차트는 보시면 지난해 294만 대 판매, 전년 대비 44.6% 증가, 네, 중국의 NEV 시장 회복이 시장을 확장 견인했다는 차트입니다. 크게 차이 나는 거 세 가지가 보이시죠? 파란색은 중국이고요. 이 주황 색깔은 독일입니다. 그리고 회색이 미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압도적으로 전기차의 판매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차를 판매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어디 시장을 공략해야 될까요? 예, 당연히 일단 중국이 좀 중심이 될 수가 있겠죠. 같은 내용이지만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중국이 가장 많죠. 예, 그 다음이 독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이 압도적으로 판매가 가장 많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셨던 것처럼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총 294만 대가 팔렸는데 그 중에 120만 대가 중국에서 판매된 수량입니다. 네, 엄청난 수량이죠. 네, 제조사별로 전기차 배터리 판매량 한번 알아볼 텐데요. 2020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전기차용 배터리를 판매한 업체는 중국 업체인 CATL입니다.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LG 에너지 솔루션, 즉 LG화학이 1위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 CATL이 하반기부터 중국 내수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량의 증가함에 따라서 역전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LG화학, 즉 LG에너지 솔루션은 2등을 차지했고요. 삼성 SDI는 4위, SK이노베이션이 바로 그 뒤인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 1, 2, 3위가 압도적으로 점유율이 좀 높고요. 나머지 업체들이 좀 나눠서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전기차 배터리가 유형별로 탑재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3가지 유형이 있죠. 원형과 파우치형, 각형이 있는데요. 이렇게 일단 시장을 압도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배터리 종류는 각형입니다. 각형이 1등이에요.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가 지금 19년에서 20년도에 대략 한 7% 정도 이제 떨어진 게 확인이 되시죠? 그에 반면 이 파우치형이 점유율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각형에게 뒤처져 있는 모습입니다. 파우치형이 19년 대비 16%에서 27%로 상승을 했고 각형은 56%에서 49%로 떨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우치형이 각형을 아직까지는 압도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완성차 업체의 배터리 내재화를 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으로 원하는 목표 수량의 전기차 생산을 위해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가격이 전기차 원가의 30-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을 절감을 해서 수익을 늘릴 수도 있는 거고요. 경쟁 업체보다 많은 판매량으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결국 속도와 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내재화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폭스바겐 파워데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폭스바겐 브랜드 최초 파워데이를 열고 2030년까지 배터리 및 충전 기술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한 행사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월 15일날 진행됐습니다. 다음은 폭스바겐 파워데이에 대한 요약입니다. 네, 새로운 배터리 셀의 형태는 각기둥 모양으로 통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전고체 배터리로 바꿔 나갈 것이고요. 이 각형 배터리를 만드는 스웨덴 기업 노스볼트를 통해서 2030년까지 전체 전기차 생산량의 80%에 달하는 배터리셀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노스볼트는 폭스바겐이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유럽에 배터리 공장을 6곳을 설립할 예정이고요. 2023년에는 스웨덴부터 시작을 해서 2025년부터 독일에서부터 양산을 시작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에 투자를 할 예정인데 보시면 유럽, 미국, 중국입니다. 네. 자, 이 내용 중에서 1차원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지금 각기둥 모양으로 진행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LG화학이랑 SK는 폭스바겐에 파우치형 전지를 공급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폭스바겐에서 어떻습니까? 이제 각기둥 모양으로 전지를 내재화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비중이 큰 매출을 가질 수 있는 고객사를 잃을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폭스바겐 파워데이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전기차 배터리 비용 절감이 가장 큰 목표가 될 겁니다. 즉, 이러한 액션을 취하게 되면은 본인들이 좀 더 유리한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이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들이 좀 갑의 입장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완성차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먼저 시작을 했죠. 테슬라부터 시작이 된 이 완성차 업체의 배터리 내재화에 대한 내용들은 결국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배터리 가격 조정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하고 있는 전기차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완성차를 만드는 업체들은 차 만드는 게 가장 쉬운 일이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배터리가 안 오면 어떻습니까? 차가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부분이 가장 큰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 전기차 시장 사수를 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에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 1위를 했어요. 폭스바겐이. 그런데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1위는 테슬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테슬라를 겨냥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에다가 본격적으로 좀 더 투자를 하는 움직임입니다. 각형을 선택한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스볼트를 통해서 내재화를 시킬 수도 있지만은 중국의 배터리 전문 기업인 CATL이 각형 배터리를 전문으로 만들고 있는 회사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랑도 협력을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중국 자국민들은 자기네 회사와 연결되어 있는 폭스바겐 차량을 좀 더 많이 살 수도 있겠죠. 그러한 속내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국내 대표 배터리 제작 3사에 대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LG화학입니다. LG화학은 폭스바겐의 주요 고객사고요. 이미 배터리를 12에서 15% 정도 수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폭스바겐이 30년까지 각형 배터리를 80%로 목표를 하고 있어도 파우치 비중을 20% 정도로 유지할 경우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즉 100% 내재화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한 회사와 연결돼서 독과점 형태로 가게 되면은 배터리에 대한 단가 조율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쟁 업체를 두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각형에 대한 부분도 가지고 갈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서 적은 비중이더라도 파우치 비중도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주요 고객사인 LG화학에 대한 거래는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LG화학은 미국 내 원통형 배터리 생산 시설을 증설할 예정입니다. 자, 요거는 테슬라를 겨냥한 거예요. 아까 배터리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원통형 배터리가 있는데 그 원통형 배터리를 활용한 차량을 생산하는 업체는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이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2차 전지 분야는 결국 LG화학 내에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2021년 하반기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LG화학에서 물적 분할을 하게 되죠. 이게 또 어떤 변수로 작용이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LG화학에서 이 LG에너지솔루션이 물적 분할 상장을 하기 때문에 주가 하락은 또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LG화학이 맞물려 있습니다. 네, 다음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도 현재로서는 폭스바겐 주요 고객사고요. 2018년 4월에 배터리 공급 채약을 했고 2022년부터 폭스바겐 그룹에 북미 유럽 지역 배터리 공급을 하기로 계약이 되었었습니다. 자, 하지만 LG화학과의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조지아주 배터리 생산 공장을 2년여밖에 가동할 수가 없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포드도 계약이 되어 있는데 포드는 유예기간을 4년을 줬지만은 폭스바겐과의 유예기간은 2년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SK이노베이션은 조금 다급한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폭스바겐과의 계약에 맞춰서 충분히 그 수량까지는 제공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제공 못하게 되면은 그런 계약 사항에 있어서 계약 이행을 못했다라는 그런 페널티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주한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불안감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파우치형 배터리만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다른 유형의 배터리를 만들기에도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주요 고객사인 폭스바겐과의 거래가 끝나게 되면은 굵직한 거래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체크 안 했지만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에는 소송이 진행됐었고 LG화학이 이겼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합의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서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둘이 이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다툼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폭스바겐도 2019년에 결국 노선을 갈아탈 준비를 합니다, 이미. 이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노스볼트라는 회사의 지분을 인수한 거예요. 결국 이 둘이 시작점이 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는 각형 배터리를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형도 생산을 합니다. 자, 그리고 폭스바겐에 이미 아우디 이트론의 배터리를 납품 중에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은 어느 정도 일부 물량을 지금 납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계약한 금액보다는 훨씬 더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폭스바겐의 고객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폭스바겐이 앞으로는 배터리 셀을 각형으로 통합하기로 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삼성 SDI가 각형 배터리를 주력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LG화학과 이노베이션과 달리 수혜를 얻을 것으로도 좀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BMW와 벤츠 납품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당장은 폭스바겐의 컨택은 어려울 거라는 전망입니다. 추가적으로 삼성 SDI도 중국 텐진 등의 원통형 배터리 생산 시설을 증설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만들게 될 원통형 배터리는 테슬라 모델의 S와 모델 X의 배터리 규격과 같은 사이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삼성 SDI도 테슬라의 수주를 염두에 두고서 원통형 배터리를 추가적으로 생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내 대표 배터리 제작 3사에 대한 상황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제 각각의 차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볼게요. LG화학은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매매 동향은 1년을 기준으로 놓은 겁니다. 그랬을 때 최근에는 보시다시피 개인들의 물량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오늘과 어제는 양 이틀간 주가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LG화학이 싸졌다라는 느낌을 받고서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사이에 외국인과 기관은 이렇게 양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기관은 다른 부분은 볼 게 없지만 금융투자만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셔도 일단은 상당량 매수를 하고 있죠. 네, LG화학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고점을 찍고요. 그런 다음에 나온 윗꼬리가 직전 고점을 못 넘고 떨어지고 있죠. 그런 다음에 최근에도 어떻습니까?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이런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하락 추세를 깨트리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폭스바겐 파워데이로 인한 단기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하락 추세선을 깨트리면서 상승을 할지는 조금 의심이 됩니다. 회복을 하더라도 대략 90만원 정도에서 우측으로 횡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떨어지는 가격에서 중요한 가격이라고 보여지는 것은 첫 번째로 85만원이고요. 이 85만원을 깨트릴 경우에는 두 번째로는 지금 121선, 요 까만 선이 121선인데요. 요 부근인 81만원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떨어진다고 할 경우에는 77만 5천원 부근이 되겠고요. 네 번째까지 떨어진다고 할 경우에는 73만원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층을 나눈 이유는 지지와 저항이라고 보여지는 구간을 저 중방만의 기준으로 한번 세워본 거고요. 혹여라도 여러분들께서 LG화학의 주가가 싸기 때문에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더라도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이런 부분에서 바로 사시는 게 아니라 나눠서 매수하시는 게 안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론 여기까지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만에 하나 한 번 더 내일 혹 또는 이번 주에 이런 조정을 더 받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어쨌든 가격 메리트를 느껴서 많은 분들이 LG화학을 저가 매수세로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격선은 뭐 제가 생각한 임의의 가격대지만 보시면 이런 데서 중요하다고 생각되게 지지를 받았고요. 마찬가지로 그쵸,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부분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때요? 120일 이평선인데 이런 데서 지금 가격이 많이 뭉쳐 있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직전 고점이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에서 저항을 받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지할 것으로 보이고, 네 번째 같은 경우도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 분할 소식이 전해졌을 때 떨어졌던 그 시작점이면서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LG화학 살펴봤고요. 다음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도 1년치의 누적 순매수량을 먼저 따져볼 거고요. 보시다시피 개인이 압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과 기관은 엄청나게 많이 던지고 있죠. 최근에 수급 주체만 보셔도 개인밖에 없어요. 금융투자가 조금씩 들어오지만 사실 거의 단타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개인분들도 주가가 당연히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로 지금 많이들 매수하신 것 같아요. 제3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기타 법인에서 지금 상당량을 많이 매수를 해놓은 상황인데요. 최근의 움직임을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요, 단타성 물량만 들었다 나갔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매매 동향 살펴봤고요. 네, SK이노베이션 LG화학보단 당연히 안 좋겠죠. 아무래도 특허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 보시다시피 고점을 찍고 그런 다음에 고점을 경신했지만 이후 LG화학과의 분쟁에서 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뭐 여기서 살짝 반등은 나와 주었지만 결국 계속해서 지속적인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떨어진 위치를 보시게 되면 지금 요 부분에 가까워졌어요. 2021년 1월 4일날 시가였던 20만 3천원 부근까지도 거의 근접하게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 20만 3천원 부근을 이탈하게 되면은 이날 시가였던 19만원대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겠고요. 2차적으로 혹여라도 뭔가 LG화학과의 불합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하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SK이노베이션 추가적인 하락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뭔가 판을 뒤집을 만한 그러한 패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과연 어떤 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되게 절실한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추세가 하방 추세가 굉장히 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시더라도 강력한 하방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 부분에서 주가를 지지해 준다면은 당분간은 이런 20만원 초반대에서 22만 5천원 사이대로 주가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을 뚫고 내려가게 될 경우에는 어찌됐든 이제 20만원대가 깨지고 19만원대
그리고 한 번 더 내려가게 되면 이런 17만 5천 원 부근 이런 데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정황상 폭스바겐 파워데이로 인해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똑같은 조건의 상황을 맞이한 건데 둘만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는 LG화학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좀 더 힘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워낙에 변수가 많아요. 저는 분할 매수보다는 그냥 만약이라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있다고 한다면은 뭐 홀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반등이 좀 나와줄 때 이 파워데이의 여파가 끝나서 약간의 조금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그때 물량을 조금씩 덜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장에서 따지는 가치보다도 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과격하게 막 19만원, 17만원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소액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금액을 전체 몰빵해서가 아니라 일부 물량을 여기서는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좀 당분간은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흐름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지고 혹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20만원대부터 22만 5천원 이런 가격대로 형성이 돼서 우측으로 횡보를 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하락 추세를 전환시키는 브레이크가 걸리는 걸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분할로서 추가 매수를 하면서도 대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있다가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 하락 추세를 깨트린 거죠.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떨어지더라도 이런 캔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우측으로 횡보를 한다면은 이런 데서는 한번 분할 매수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SK이노베이션은 엄청난 특급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 이렇게 소실된 주가 회복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SK이노베이션 살펴봤고요. 네, 다음은 삼성 SDI 매매 동향입니다. 이것도 1년치 누적이고요. 개인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은 외국인이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기간은 전반적으로 매도 분위기인데 금융투자만 지금 집중적으로 삼성 SDI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최근에 매수의 주체는 개인이 되겠고요. 금융투자는 조금씩이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네, 그래서 삼성 SDI도 반등이 되려면 이 두 주체가 좀 제대로 한번 시기에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차트 보시면 뭐 아시다시피 배터리 3사가 다 비슷한 이유는 급하게 많이들 올라왔어요. 급하게 많이들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건 당연하죠. 근데 지금 다 모두 비슷한 모습이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틀어서 올라가려고 했지만 어떻습니까? 다시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어제 오늘은 또 폭스바겐 파워데이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다소 삼성 SDI는 큰 충격은 없었는데 오늘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각형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삼성 SDI가 수혜주가 될 수도 있다고 봤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폭스바겐으로 인해서 적용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실망 매물이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의 종가 63만 9천 원을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 63만 9천 원이 올해 초에 갭상승으로 올라가서 아래꼬리에 달았었던 위치입니다. 아래꼬리에 달았었던 위치를 정확하게 오늘 종가로 마무리 지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내일도 추가적으로 하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 좀 계산하기 쉽게 60만 원을 보겠습니다. 60만 원 보시면 이제 이런 부분이랑도 겹치죠. 이렇게 겹치고 요 120일 이동 평균선이 여기까지 올라오게 될 텐데 아마도 요 120일 이동 평균선은 지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하락을 할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56만 원까지 보겠습니다. 56만 원은 여기 보시면 캔들들이 이렇게 많이 중첩되어 있죠. 그래서 56만 원 구간대에서 한 번 더 지지해 줄 수 있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삼성 SDI도 유럽이라든지 이런 해외 매출이 올라가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역사적 신고가도 찍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은 단기적인 하락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회복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서 놓고 봤을 때 일단 LG화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LG에너지솔루션이 물적 분할로 해서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에게 특허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특급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회복하기가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삼성 SDI만 놓고 봤을 때는 잡음이 가장 없는 업체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러려면 삼성 SDI도 추가적인 수주 계약들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되면은 63만 9천 원이 올해 초에 만들어졌던 아래꼬리 저점과 거의 비슷한 부분이고 좀 중요한 지지 라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힘을 못 받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요 60만 원까지도 한번 지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60만 원은 이 까만 선인 121 장기 이평선과 맞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얼마든지 추가 분할 매수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부분 56만 원 부분까지도 내려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서 분할 매수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2차 전지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 생산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배터리가 자동차 생산량을 못 따라갑니다. 최근에 나왔던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차를 생산 못하는 것처럼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 업체들이 계속해서 생산 공장을 늘려가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삼성 SDI도 LG화학과 마찬가지로 분할 매수하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삼성 SDI까지 차트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코스피 지수를 당연히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요. 코스피 지수도 지난 1월 11일 날 고점을 찍고 나서 이런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반등을 시도하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걸 강력하게 이런 식으로 좀 뚫고 올라가주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당분간은 이런 하락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하락 추세에 맞춰서 이런 지금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하락 추세를 뚫고 올라가더라도 이런 부분들 대략 한 3160포인트인데 이 부분을 뚫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면 최근 시장이 주도주가 없어요. 그냥 테마로 묶여서 잠깐씩 급등하는 종목들은 많이 있지만은 뭔가 주도하는, 시장을 주도하는 이런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뭔가 매갈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요즘에 주식하는 게 재미가 없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수의 하락 고점을, 낮아지고 있는 고점을 깨트리는 움직임이 한번 나와줘야 이제 여기서 우측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락 추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주가도 시가총액이 워낙 큰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받을 거예요. 당연히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수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빠르게 이 부분을 이렇게 뚫고 올라가주는 이런 움직임이 같이 나와줘야만이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목으로 보지 않고 지수로 추가 매수를 해보신다고 한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락 추세선을 뚫고 가는지를 확인을 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떨어질 때 대략 이 3000포인트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1차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다음에 좀 갭이 큽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런 2900포인트, 그런 다음에 2800포인트, 약 100포인트 단위로 혹여라도 지수가 조정을 이렇게 시게 받고 장기적으로 하락을 하게 될 경우에는 100포인트 단위로 한 번씩은 추가 매수 해볼 만 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 시간과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 해당 종목들이 굉장히 미래 가치도 있고 실적도 동반이 될 걸 알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지수가 계속해서 조정받고 있고 대세 하락장이 오게 되면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염두하셔서 매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분할 매수하셔야 되고 비중을 정말 조절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점에서 비중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조정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고통받고 있을 거예요.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준다면 물량을 조절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는 잘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수도 한번 살펴봤고요. 배터리 내재화에 대한 준박의 관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당연히 자동차를 생산하는 업체가 새롭게 배터리를 내재화하기 위해서 배터리 생산 시설을 만든다? 당연히 부지도 필요하고요. 시설도 필요하고 인력 기술 막대한 자금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배터리셀 개발에 성공을 하더라도 검증 시간이 필요하고요. 양산하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개발하는 것과 양산하는 것은 또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미 배터리 업체들은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한 품질이, 그러니까 완성체 업체들이 만들게 될 배터리의 품질이 부피라든지 용량, 수명, 활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완성차 업체에서 직접적으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지 않는 이상은 결국에는 배터리 업체들의 전고체 배터리를 다시 수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공급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기술력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배터리 업체들이 배터리 잘 만든다고 차를 만들려고 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자동차 만드는 기술은 완성차를 만드는 업체들이 더 잘 만들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서로 넘어설 수 없는 벽은 분명 존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100% 내재화하기보다는 일부 물량만 내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협력 업체를 통한 고품질의 배터리를 수급을 하고 차량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등급을 나누는 방식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죠. 혹여라도 실패하면 그 막대한 손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뭐 100억, 200억 들어가는 게 아니죠. 수천억씩 들어갑니다. 최소한이 수천억이에요. 그리고 조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뛰어들 수가 없으니까 완성차 업체는 배터리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정말 크나큰 도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향후 방향성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테슬라와 폭스바겐처럼 완성차 업체가 추가로 배터리 내재화를 추진한다라는 그런 기업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랬을 때 최근처럼 어제 오늘처럼 주가에 단기적인 충격은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다시 스물스물 회복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수주하고 있고 그 배터리를 공급하는 거에 대한 계약이 파기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제 향후에 대한 재계약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미리 타격을 받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당장의 영향이 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수년 뒤에는 충분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시간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배터리 업체가 그런 위협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배터리의 수명이라든지 용량, 충전 시간 단축 등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준비한 영상 끝이 났고요. 좀 내용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